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현 원장님 장난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7회 모의고사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뭐, 라이브로 5개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혼자 라이브 아닌 찍어서 2개 올리고, 이제 나머지 3강입니다. 3강은 이제 그 강의실에서 제대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8회 모의고사이고요. 이제 8회, 9회, 10회, 3회분 남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내일중으로 해가 업데이트를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한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김진아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책이 좀 많이 팔린 것 같아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좀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계속 좀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보시고, 답 선택하시고 제가 풀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볼까요? 다음 중 홀 효과를 이용한 센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홀 효과라고 하면은 이런 육면체가 있으면 이런 육면체에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 양쪽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위쪽 면에 이제 수직이죠. 뭐 X축, Y축 했을 때 Z축. 요 부분에 이제 자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기전력이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내용으로 자력의 변화를 이 전압의 출력치로 여기 자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위에 이제 톤휠을 둬서 이제 톤휠이 기어 E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판단할 수 있는 용도의 센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다? 차량 속도 센서 혹은 뭐 크랭크 각 센서. 그러니까 축에다가 톤휠이라고 하는 기어가 들어가서 회전하는 수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합시다. TPS잖아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이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위치가 바뀔 겁니다. 그 위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위치 변화에 따른 가변 저항. 우리 포텐쇼미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포텐쇼미터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자, 뭡니까? 부특성 서미스터라는 녀석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흡입 매니폴드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죠. 그래서 흡기 다기관의 압력을 측정을 한다는 것은 공기 유량을 계측할 때 간접 계측하는 방식이죠. 맵 센서. 쟤는 뭐 쓴다? 피에조 압전 소자, 반도체 피에조 압전 소자를 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답 4번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터이니 풀어보십시오. 괜찮죠? 이 문제도 쉽죠? 자, 2번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에서 페이드 현상. 페이드 현상, 마찰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열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열에 의해서 마찰 계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페이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제동력이 복귀하는 현상,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찰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차속이 증가하면 반응이 늦어지는 현상,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속에서 반복 제동 시 고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마찰 개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열을 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드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뒤쪽에 이제 오일이 열화가 되어서 끓어버리게 된다. 베이퍼럭 현상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연이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탁 찍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답. 사이리스터라는 녀석을 처음 들어본다, 그죠?
기본서에도 없던 내용이에요. 기본서에서 있던 내용들 봤던 건 뭐밖에 없다? 컬렉터밖에 없죠. 컬렉터는 뭐에 대한 단자다? 우리 파워 TR, 트랜지스터에 대한 단자다. 그러면은 뭐 내용을 전혀 모른다성 치더라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뭐 파워 TR에 들어간 단자이기 때문에 답 4번 맞아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지만 이 사이리스터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가자고요. 자, 우리 제너 다이오드 아십니까? 제너 다이오드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이런 식의 제너 다이오드 기호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제너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순방향으로는 당연히 뭐 전류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역방향으로는 어떻게 한다? 일정 이상의 전압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역방향으로 전류를 인가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이오드를 뭐라고 한다? 우리 제너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게 두 개 붙은 게 다이오드고 세 개 연결된 것이 뭐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네 개가 연결된 것을 뭐라고 한다? 사이리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에노드, 뭐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세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요. 자, PN 이렇게 네 개의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PN 요걸 두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단자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이오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게이트 단자가 하나죠. 튕겨져 나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전원이 들어가는 단자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에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 마이너스 나가는 데를 캐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처럼 어떻게 제어하는 단자를 뭐라고 하느냐?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에게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에노드, 게이트, 캐소드라고 해서 그 순서를 플러스, 제어 단자,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얘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자, 순방향으로는 원래 당연히 흘러가는 거고요. 근데 순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 누구의 신호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이시는 게이트의 신호가 있어야지만 순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게이트 신호 없이도 어떻게 순방향으로 일정 이상의 전압이 되면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다이오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다? 사이리스터다. 그래서 지금 사이리스터에 대해서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트랜지스터의 단자인 컬렉터 단자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 외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여기 각각의 단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이리스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설지에 또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터이니 챙겨 보시지요. 자, 답 몇 번? 보십니까? 급속 충전이잖아요. 급속 충전. 급속 충전은 사용 용량의 전류의 몇 퍼센트? 50%로 어떻게 단시간 내에 빨리 합니다. 그 단시간의 기준은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 내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뭐 1시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급하게 충전할 때 쓰는 거잖아요. 왜? 높은 전류로 충전하기 때문에 긴 시간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시간 이내가 적당하다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24시간 이상이 적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충전할 때는 수소하고 산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데서는 어떻게 불꽃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기엄금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충전이 잘 되는 곳에서 어떻게 충전을 해야 합니다. 수소하고 산소가스 나오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이라고 했고요. 충전 중 전해액의 온도가 몇 도? 45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 얼마? 50%인 2분의 1이 적당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전류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죠. 급속 충전 말고도 정해진 전류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 충전 같은 경우는 용량의 10%로 충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말고 최소 충전이 있습니다. 최소 충전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최대
20%, 그리고 급속이 몇 퍼센트? 50%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네요. 충전되는 전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지요. 자,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었었다, 그죠? 기출문제도 좀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각 실린더의 분사량을 측정을 하였더니 최대 분사량이 얼마다? 66cc. 그리고 최소 분사량 나와 있고 평균 분사량 나와 있죠. 근데 뭘 구해라? 플러스 불균율을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뭔 필요 없다? 최소 분사량은 필요 없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 분사량인 66cc에다가 평균 분사량 60cc를 빼준 상태에서 나누기 얼마? 평균 분사량을 해주고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에는 60cc가 남고요. 분자에는 6cc가 남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10 남고 10 날리면 몇 퍼센트? 10%가 된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뭐 이게 10% 원래 허용해 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얘기했죠. 불균율. 근데 10%, 3% 훨씬 더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요 관련된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계산 문제는 꼭 좀 챙겨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반을 넘어가네요. 6번입니다. 풀어보시죠. 자, 요것도 곰곰이 실수 안 하게끔 꼼꼼하게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클러치 압력판의 역할로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압력판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압력판. 압력판이 무슨 역할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은 그죠?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푸시로드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유압이 발생되어서 릴리스 실린더,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레버를 밀고 압력판이 들어 올려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압력판이 스프링의 장력을 이기고 들어 올려짐으로써 동력이 차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력이 차단될 때는 이렇게 클러치 디스크가 준공에 떠 있기 때문에 압력판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클러치에서 발을 뗐을 때입니다. 자, 클러치에서 발을 뗐을 때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압력판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붙는다라는 얘기죠. 내려붙어서 가운데 있는 뭐 클러치 디스크를 이렇게 압착을 하는 겁니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클러치 디스크를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있는 클러치 디스크를 어떻게 뒤쪽에 클러치 카바의 스프링의 뒤쪽에 배면에 힘을 받아 스프링이 쫙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압력판을. 그러면 이 압력판이 클러치 디스크를 압착을 하게 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선지가 있지요. 자, 클러치판을 밀어서 플라이 휠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좀 더 풀어보세요. 압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의 동력을 받아서 속도를 조절한다. 얘는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따로 조절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자, 제동 거리를 짧게 한다. 지금 무슨 수로요? 그죠? 견인력을 증가시킨다. 얘는 뭐 회전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 토크 컨버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일단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터이니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휠 얼라이먼트에서 앞차축과 뒷차축의 평행도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거, 토인, 킹핀 경사각, 그 다음에 스티어링 앵글 경사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향축 경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킹핀 경사각과 조향축 경사각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미리 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과 상관없는 걸 일단 답으로는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인은 뭔데? 자동차를 어디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바퀴 앞이 모인 상태를 뭐라고 한다? 토인. 그죠? 그리고 이제 핸들을 돌렸을 때 돌아가는 축, 그 바퀴가 돌아가는 기준이 되는 축, 그 축을 우리 조향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체식 차축에서는 그 축의 기준을 뭐라고 한다?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지면의 수선과 그 킹핀이 이루는 각, 혹은 조향축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한다? 킹핀 경사각, 조향축 경사각. 같은 개념입니다. 그지? 같은 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건 뭐다? 셋백입니다. 셋백이라 함은, 자, 전륜과 후륜에서 각각 전륜 셋백과 후륜 셋백이 존재하는데 평행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우가 원래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약간 이렇게 뒤쪽에 처진다든지 앞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떻게 평행도가 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다? 셋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하나 더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셋백 하나 챙겨보시자고요. 자, 8번입니다. 풀어보시죠. 자, 봅시다. 디젤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디젤이잖아요. 연료 소비율이 가솔린 기관보다 높다. 기름을 많이 먹어요. 디젤 엔진이 아니잖아요. 기름을 적게 먹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열 효율이 가솔린 기관보다 나쁩니까? 아니죠. 좋아요. 얘는 자기 착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고속 회전에는 부적당하고 저속 회전용이 용이하다. 저속 회전에 용이하면서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데? 저속 회전에서 토크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보다 토크를 좀 많이 낼 수 있다. 저속 회전에 용이하다. 3번이 맞겠네요. 자, 연료비가 가솔린보다 많이 든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주유소 가다 보면 기름값 뻔히 나와 있는데 휘발유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솔린보다 많이 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몇 번?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 좋아요. 이런 문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문제 낼 것 같아요. 이항지사 계산 문제, 계산기 못 들고 들어가고 계산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개념까지 같이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괜찮습니다. 자, 풀어보시죠. 자, 볼까요? 다음 중 에너지 변동률이 가장 작은 기관은?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에너지가 변동되는 비율? 그러니까 크랭크 축 입장에서 얼마만큼 자주 터지느냐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고 터지고 한 바퀴 돌고 터지고 이러면은 한 바퀴 돌 동안 어떻게 그 동력 터진 폭발로 한 바퀴 크랭크 축 360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부터 터질 때까지. 그러면 모아서 터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중간중간 가다 서다 엔진 입장에서는 회전을 하다 말다의 영향이 좀 많을 겁니다. 변동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한 바퀴 한 번씩 터지다가 만약에 반 바퀴에 한 번씩 터지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터지고 하면 훨씬 더 변동률이 작게 많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걸 물어보는 게 무슨 개념이다? 위상차, 그죠? 위상차가 작은 엔진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위상차, 각각의 선지별로 위상차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사행정 같은 경우는 두 바퀴의 한 사이클이 완료됩니다. 자, 두 바퀴를 각도로 나타내면 720도입니다. 720도를 회전한 동안 한 사이클이 완료되는데 몇 기통? 6기통이기 때문에 총 6번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위상차는 얼마다? 120도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크랭크 쪽 몇 도마다? 120도마다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지입니다. 자, 이행정이라고 했어요. 이행정이기 때문에 총 몇 바퀴,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몇 기통? 6기통이래요. 그러면 얘는 몇 도마다? 60도마다 한 번씩 터지겠네요. 위상차가 6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나머지 해결하시면 되지요. 자, 사행정 2기통입니다. 720 나누기 2가 되면은 얘는 360도가 되고 완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행정 같으면은 360도에 2기통 나누기 2 하면 180도가 되겠네요. 그럼 답을 몇 번으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크랭크 축의 폭발이 잦기 때문에 변동률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풀어보시죠. 자, 블로다운입니다. 우리 기본서 배울 때 블로다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배기행전 전에요. 배기 밸브가 약간 미리 열려가지고 그 가스, 연소한 가스가 빠져나가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한다? 블로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보니까 밸브가 아니라 배기구, 소기구로 나온다, 그죠? 배기구, 소기구가 나왔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얘 같은 경우 밸브가 존재하지 않는 이행정 사이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흡입 밸브가 열리기 전에 배기 밸브가 미리 열려가지고 배출가스가 나가는 현상을 이행정 사이클로 접목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행정, 사행정 비교한 거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사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구간으로 나눠서 해볼까요? 자, 흡입입니다. 흡입 과정, 압축, 폭발. 자, 이제 배기 올라올 건데, 배기 가기 전이죠. 여기 바로 보면 되겠네요. 자, 배기 행정 되기 전에 미리 열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블로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블로다운의 정의를 이행정 사이클 엔진으로 돌렸을 때는 어떻게 딱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멈춰 볼게요. 딱 요 과정 멈췄네요. 딱 제대로 멈췄네요. 자, 소기구는 막혀 있어요. 소기구는 막혀 있는데 배기구가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배기행전 되기 전에 미리 열려가지고 빠져나가는 현상. 즉, 흡입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배기 쪽으로 나가는 현상. 딱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굉장히 잘 찍었네요. 제가 연습할 때 잘 안 됐는데. 자,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자, 보시면은 배기 구멍은 열렸죠. 배기 구멍은 열렸어요. 이쪽으로. 배기 구멍은 열리고 소기 구멍은 닫혀 있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블로다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만 설명을 했는데 이행정 사이클 엔진의 블로다운이 정의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문제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물 한 잔 먹고요. 그 다음에 9회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